안녕하세요. 착한사진연구소 남상욱입니다. 이번에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을 기념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5주 동안, 자그마치 5주 동안 여러분들이 쉽게 사진을 잘 찍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일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 주제는 뭐냐? 두구두구두구. 자, 첫 번째 주제는 DSLR보다 강력한 스마트폰이라는 주제를 한번 정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나 요즘에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많이 찍으시는데 이왕 찍는 거 조금 더 잘 찍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드리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재밌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저랑 되게 친한 동생이에요. 이 친구가 한 달 동안 유럽을 배낭여행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저를 좀 놀릴 셈으로 SNS에다가 2장의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자, 이 2장의 사진은요, 한 장은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고요, 하나는 DSLR 카메라처럼 큰 카메라 있죠. DSLR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자, 이제 2장을 올려놓고 어느 게 스마트폰으로 찍었을까요? 하면서 저를 놀렸는데 저는 단박에 맞췄죠. 왜? 전문가니까. 자, 저는 단박에 맞췄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때 사용을 하려고 원본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원본이 도착을 했습니다. 자, 둘 중에 어느 게 스마트폰으로 찍은 걸까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자, 여기서 정답은 뭐냐면요, 오른쪽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두 개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오른쪽 게 사진이 더 잘 찍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일상에서 사진 찍다 보면 이런 경우들 되게 종종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DSLR 카메라보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게 더 잘 나온 것처럼 보이는지에 대한 비밀을 지금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되게 많이 쓰시는데 이 스마트폰은 구조적으로 큰 카메라, DSLR 카메라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근데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사람은, 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만드는 사람은 되게 속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2가지 MSG를 쫙 뿌렸습니다. 그 2가지 MSG가 뭐냐면 더 선명하게, 더 화사하게. 그 2가지를 싹 뿌려놓으니까 엄청 이쁘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한 가지가 돼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사진의 주 재료가 뭔지 아세요? 우리 다음 강의 주제가 이제 그 빛에 대한 부분인데, 이 빛이 바로 사진의 주 재료가 됩니다. 자, 근데 이 빛이 풍부한 상황에서는 어떤 카메라를 들이대든지 간에 사진이 잘 나옵니다. 자, 이 2장의 사진 한번 보세요. 밖이죠? 야외죠? 자, 어떤 빛이 있어요? 태양 있죠, 태양. 그럼 태양은 풍부해요, 부족해요? 풍부하죠, 그죠? 뭐 태양만큼 풍부한 조명이 뭐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둘 다 잘 나올 상황이었는데, 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은 나오자마자 2가지 MSG, 더 선명하게, 더 화사하게 이걸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에서 아마 사진을 찍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 DSLR 카메라로 찍은 것보다 더 잘 나온다고 느낀 부분들이 아마 종종 있을 거예요. 그게 정상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기가 더 좋은 몇 가지 얘기를 좀 더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만만하다라는 점이에요. 스마트폰 되게 만만하죠. 왜?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스마트폰 내지는 전화기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얘는 카메라가 아니에요. 얘는 카메라가 아니고 뭐예요? 전화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게 적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카메라 되게 조심스럽고 막 크고 무겁고 막 불편하고 어떻게 조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얘는 굉장히 단순하다는 얘기예요. 얘는 전화기 속에 있는 아주 조그만한 별도의 기능일 뿐인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강력한 거죠. 혹시 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잘 찍었는데 잘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잘 안 나와도 우리는 빛게 되기가 되게 좋아요, 그죠? 뭐라 그래요? 뭐 스마트폰이 그렇죠. 뭐 이렇게 한마디만 끝나는 거예요, 그죠? 아주 아름답죠, 그죠? 자, 2번째, 본의 아니게 항상 휴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제가 저도 뭐 그런 기억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카메라를 들고 다닐 때가 있죠. 언제? 특별한 기념일 같은 데 갖고 다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졸업식이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뭐 돌잔치라든지 페스티벌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특별한 날에만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챙기게 되는데, 스마트폰은 달라요. 스마트폰은 우리가 항상 휴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해외여행을 다녀온 그 지인분의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자, 어느 나라를 갔다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지인분의 모습을 잘 보세요. 여기에 스마트폰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디에?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숨겨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의 아니게 항상 챙기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주 멋있는 장면이 나오거나 찍어야 될 상황들이 생기면 재빠르게 스마트폰을 꺼내서 찍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런 사진 되게 찍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 순발력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큰 장점으로 다가올 거예요. 자, 세 번째. 타인의 시선을 받지 않는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지인분이 이제 해외여행을 가가지고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셀카라는 걸 찍고 있죠. 셀카. 여러분들은 많이 찍으시죠? 근데 여기 장소 어디예요? 이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뻘겋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자, 여기 보니까 수영장인 것 같아요. 호텔 수영장 같은 데인데 요즘에는 이런 수영장에도 카메라 좀 들고 가기 애매하죠. 근데 스마트폰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도 이제 사진을 찍고 그래요. 한 장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저랑 좀 닮았나요? 저희 딸내미랑 딸이랑 이제 동네에 있는 슈퍼를 갔어요. 슈퍼에 갔는데 우리 딸이 카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그마한 미니 카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시장 본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얘를 발견하고 제가 만약에 DSLR 카메라가 있어도 찍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동네 슈퍼에서 DSLR 카메라를 못 끼죠, 그죠? 근데 스마트폰을 재빨리 꺼내가지고 몇 장의 사진을 기록했습니다. 이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찍으면 사실은 사진은 비주얼보다는 그 스토리의 힘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전달해주면 분명히 공모전에서 입상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좀 팁을 몇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팁. 자,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다 보면 이렇게 사진이 조금 보샤시하게 나오거나 약간 뿌옇거나 또는 탁한 느낌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 방에 선명하게 만드는 방법.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사진을 찍었을 때 보샤시하거나 탁하거나 약간 그런 소프트한 느낌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렌즈를 한번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렌즈는 여기 뒷부분에 있죠. 자, 뒷부분에 있는데 여러분들 핸드폰을 자꾸 만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손에 있는 유분, 기름이 렌즈 부분에 닿게 됩니다. 자, 유분이 렌즈 부분에 닿으면 사진의 주재료가 뭐라 그랬죠? 빛이 그 부분을 통과하면서 확산 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보샤시한 효과들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선명한 느낌으로 찍고 싶다. 그러면 깨끗하게 한번 닦아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좀 보샤시한 느낌으로 찍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유분을 좀 이렇게 깨끗한 유분을 한번 살짝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간 블링블링한 소프트한 느낌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되게 멋있죠? 엄청 멋있는데 저는 이 사진을 보자마자 자동차에서 찍었구나라는 걸 직감했어요. 왜? 여기 보시면 막 반사된 부분 보이죠? 반사된. 내려서 찍었으면 엄청 멋있었을 텐데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중간에 멈출 수도 없고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 멋있죠, 그죠? 비행기를 탔을 때도 마찬가지로 바깥의 풍경이 되게 아름다우니까 여러분들 찍고 싶은데 여기 보니까 또 막 반사된 게 막 이렇게 나왔어요. 별 아니냐고요? 별 아닙니다, 이거. 자, 먼지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상암동에서 수업을 하고요. 저희 사무실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오랜만에 이동 중이었는데 오른쪽에 여의도가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스마트폰을 들어가지고 사진 한 장 찰칵 찍었습니다. 찍고 나서 봤더니 막 되게 막 더럽고 창문이 막 반사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 사진을 그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장을 더 찍었어요. 어때요? 깨끗하죠?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냐면요. 자, 우리가 반사가 생기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유리창이 있고요. 여기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럼 카메라가 있는 쪽에 밝은 빛이 있으면 그 빛이 유리를 막고 카메라 렌즈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공간을 만약에 없애버린다면 유리창에다가 딱 붙여요. 그러면 반사가 아니라 초과가 일어나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런 어디 갔지? 이런 좀 반사된 부분도 없어지겠죠. 그리고 창문 더러웠잖아요, 그죠? 창문이 살짝 더럽더라도 깨끗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창문이 됐다 더러워요? 그러면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있어도 아마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반사를 항상 없애는 것만 능사는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의 작업실에 놀러를 가는데 2층 창문에 이 장면을 제가 목격한 거예요. 이쁘잖아.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줌을 살짝 당겨서 한 장을 더 찍었습니다. 이쁘죠, 그죠? 자, 만약에 이런 부분에 반사가 생기지 않았다면 아마 제가 그렇게 이쁘다라고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눈으로 봤을 때 예쁘다고 생각하면 그냥 찍으시면 돼요. 자, 아까 사랑한 저의 딸내미죠. 자, 재작년에 저희 딸내미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고 입학식에 갔는데 기념사진 하나 찍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한번 써봐 하고 한 장을 촥 하고 찍어줬어요. 찍어줬더니 입학식만 잘 나왔어요. 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빠가 그래도 사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한 장을 더 찍었는데 이렇게 근거리에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인공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개가 바로 이 플래시. 근데 이제 스마트폰에는 LED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제가 한 장을 더 찍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조금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스팟으로 이제 조명이 나가기 때문에 약간 인상파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들 조금 피해 주시면 아마 괜찮은 사진들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자, 여기는 경주에 있는 동궁과 월지라는 곳인데 마찬가지로 되게 멋있죠. 요거는 시간대만 잘 맞춰서 가시면 이런 느낌 있는 풍경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는 조명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으면 예쁜 사진들이 나오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플래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되게 촌스럽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좀 얼굴이 확 날아간다거나. 그래서 오늘부터는 생각을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무조건 안 쓴다가 아니고 그래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인공이 어두울 때는 한 번쯤은 써본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삭제하면 되죠, 그죠? 그런 융통성. 자, 마지막으로 HDR이라는 기능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게 이제 사진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두 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에는 없고요. 두 번째 사진에는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여기 화면이죠, 그죠? 여기 화면을 보시면 날라갔죠? 여기는 있죠? 자, 이렇게 노출 차이가 큰 장소에서 사진을 찍으시면 사진에서는 여기를 살리려면 여기가 어두워지고요. 여기를 살리려면 여기가 날아가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살려야 돼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했던 유럽의 한 디자이너가 이 HDR이라는 기능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3장을 찍어가지고 포토매틱스라는 프로그램에 넣고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인데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는 기본 카메라에 보면 완전 자동 기능으로 하나 들어가 있을 거예요. 최근에 나오는 카메라들은 거기에서 조금 더 밝기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 제가 경주 남탄에서 찍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위에 괜찮죠, 그죠? 여기 괜찮죠? 근데 밑에 어때요? 여기 삼등이 있는데 이 삼등이 잘 안 보여. 이걸 좀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근데 이때 무슨 생각이 번쩍 들었냐면 노출 차이구나. 여기는 밝고 여기는 어둡구나. 그럼 HDR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이 번쩍 들은 거예요. 그래서 HDR 기능을 탁 켜고 그리고 다시 한 장의 사진을 찍게 됩니다. 어때요? 괜찮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반은 잘 나오고 반은 어둡게 나왔어. 근데 다 잘 나왔으면 좋겠어. 그럴 때는 이 HDR 기능을 쓰시면 되고요. 반대로 만약에 밑에가 쓰레기장이야. 그럼 안 보여주고 싶겠죠. 그럴 때는 오히려 HDR 기능을 끄고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니즈에 따라서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최신 핸드폰, 최신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상태에서 전체적인 밝기를 가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문수산성이라는 곳에서 찍은 사진인데 HDR 기능을 끄고 찍은 거고요. 요거는 켜고 찍은 겁니다. 느낌 되게 다르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인공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달라진다라는 사용법이. 만약에 하늘이 주인공이다 그러면 어떻게? 요렇게. 만약에 전체적인 풍경이 주인공이다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쉽죠? 네. 그래서 켰다 껐다 중간에 자동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약간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저는 자동보다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좀 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진작가만큼 되기 쉬운 아티스트는 없다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중만 사진작가님이세요.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 사진은 굉장히 작가가 되기 쉬운 것 같아요. 잘 찍기가 쉬운 것 같아요. 실제로 일반 분들도 사진 잘 찍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저보다 잘 찍으시는 저희 수강생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감을 조금 가지시고요.
오늘부터는 사진을 조금 편안하고 즐겁게,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보기 예쁜 것들을 앞에 있는 팁들을 조금 활용하셔가지고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7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응모하셔야 됩니다.